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새로 했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정장까지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촌스럽게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실례가 되는 건 아닐까? 아들이 차에서 내려주면서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제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부터 남달랐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카펫도 두툼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희 동네 중국집이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드넓은 홀 한가운데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둥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보는 눈처럼 새하얗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어요. 그 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그릇처럼 반짝이는 접시들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쓰는 그런 평범한 그릇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포크와 나이프도 무거워 보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정갈한 국화꽃이 꽂힌 화병이 놓여 있었어요. 노란색 국화와 하얀색 국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가 싱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화병도 투명한 크리스털로 만든 것 같아서 조명을 받으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어요. 아, 어머님 오셨네요. 사돈들 분이 먼저 일어서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장도 말끔하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돈댁도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에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아들은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다소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도 저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앞으로 사돈이 될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와 그들의 딸, 그러니까 우리 민수가 결혼할 은영이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은영이는 예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웨이터가 와서 메뉴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름도 어려운 요리들이 많았어요. 프랑스 요리인지 이탈리아 요리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가격도 한 접시에 우리 동네에서 한 달장을 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 그냥 편하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자리니까요. 사돈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는데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색깔도 곱고 모양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 씨, 회사에서 일은 어떠세요?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좋고 일도 보람 있어요.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사돈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영이도 직장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두 분이 만나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민수와 은영이가 서로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미소와 덕담들이 오갔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사돈댁이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도 저는 솔직하게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장사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민수 씨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도 점점 긴장이 풀리면서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음식도 거의 다 먹고 분위기도 무르익어 갈 때였어요. 사돈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밝은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불쑥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 쪽 배경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부터 굳어졌어요. 방금까지 자연스럽게 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마치 얼음에 얼어버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잔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잔 안의 와인이 살짝 출렁거렸어요. 배경이라는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배경, 배경,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 말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써서 꾹꾹 눌러왔던 열등감을 정면으로 건드린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열등감과 싸워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배움이 짧아서, 우리는 변변한 배경이 없어서 이런 생각들이 항상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견례 자리에 오면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 집안이 너무 초라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배경이 없는 저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돈의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당신네 집안 배경이 어떤지 따져보겠다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까까지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던 국화꽃이 갑자기 시들어 보였습니다. 반짝이던 접시들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비싼 음식들, 우아한 사돈 부부,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제가, 이런 우리 집안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부족함과 싸워온 한 여자의 이야기.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6살이 되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죠? 요즘 젊은 분들처럼 예쁜 이름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이름이 흔했거든요. 저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거리에는 가로등만 켜져 있을 때예요.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손끝이 시려도 장갑을 끼고 나갑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반찬 장사예요.
작은 가게에서 김치, 나물, 밑반찬들을 팔아요. 손님들이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드리는 그런 일이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참고 합니다. 손님 없을 때는 의자에 앉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서 일해요.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가게 안이라고는 하지만 문을 열어놔야 하니까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손이 꽁꽁 얼어서 돈을 세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싫지 않아요. 정직한 일이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반찬을 파는 거니까 떳떳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10살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급히 데려갔지만 결국 못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며칠 밤새서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교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쌀만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우리 애는 학원 몇 개 다니는데 민수는 안 보내세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 네. 민수가 혼자서도 잘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학교 졸업식 때도 그랬어요. 다른 부모들은 정장 차려입고 멋지게 와서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평상복에 작은 꽃 하나 사서 갔어요. 민수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멋지게 해주지 못해서요. 민수가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업할게요. 민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때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더 많이 담갔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손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하기도 했어요. 민수의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든 걸 제가 벌어야 했어요. 취업 면접 볼 때도 그랬어요. 엄마, 정장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정장 한 벌이 제 한 달 수입이었지만 그래도 사줬어요. 민수가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옷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걱정되어서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는 뒤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제 삶은 늘 부족함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하고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항상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민수 친구들 엄마들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 걸 타는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전세집에 살고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부모 참관 수업 때마다 위축됐어요. 다른 엄마들은 말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이라도 당당한 집안에 들어가길, 내가 못 누린 존중을 아들을 통해 느끼길.
이게 제 간절한 욕구였어요. 제가 평생 느끼지 못한 그 인정을, 존중을 민수를 통해서라도 느끼고 싶었어요. 민수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집안에 들어가서 저도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서 한 번만이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 집안도 괜찮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사돈댁이 훌륭하시네요 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은영이를 소개해 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이 상견례 하자고 하세요. 정말? 어떤 분들이신데? 아버님은 큰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님은 대학교 나오셨대요. 집도 강남에 있으시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제가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더 컸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당당한 사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사돈이 첫 마디부터 배경을 꺼내 들다니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 쪽 배경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아요. 배경? 배경? 저희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시장 상인이었던 아버지, 평생 집안일만 했던 어머니, 그리고 반찬 장사하는 저. 이게 우리 집안의 배경이에요.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서민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 저희가 과연 저분들의 기준에 맞을까요? 순간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우리 집이 부족해서 혹시 반대라도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열등감이 지금 이 순간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 평생의 꿈이었던 당당한 사돈이 되는 일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순간 사돈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경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굳어있는 사이 사돈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말이죠. 사돈이 잠깐 멈추더니 와인잔을 돌리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조건이라는 말까지 나오다니요. 사실 집안 뒷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뒷배경? 이 말을 들으니까 마치 제가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뒤에 숨은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서민 가정일 뿐인데 왜 뒷배경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돈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은 말이죠. 그때부터 사돈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전통도 있고요. 전통이라 저희 집에는 어떤 전통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셨고 아버지도 그냥 시장 상인이셨는데 특별한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싶었어요. 매년 차례 때 모이는 것 정도? 그것도 큰 집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그냥 따라가서 절만 하고 오는 정도였어요. 친척들 대부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위축됐어요. 저희 친척들은 어떤가요? 큰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작은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세요. 사촌들도 대부분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들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돈이 말하는 좋은 직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사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큰형님은 대학 교수시고 둘째 형님은 의사예요. 저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처가 쪽도 마찬가지로 다들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죠. 와, 정말 대단한 집안이구나 싶었어요. 대학 교수의 의사의 대기업 임원이라니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저희 집안은 정말 초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이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환경.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저희는 비슷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잖아요. 민수도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 과정이나 배경은 완전히 다르죠. 민수는 제가 새벽에 김치 담그고 반찬 팔아서 학비를 댄 거고, 은영이는 아마 그런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사돈댁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집안끼리 비슷한 수준이어야 편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저는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장에서 파는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그분들이 원하는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는 그에 맞는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두려웠어요. 사돈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어요. 물론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 정말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사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제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밝게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보려고 했어요. 네, 사돈 말씀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러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목이 막혔어요.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은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굽혀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참아야 해. 민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해. 이런 상반된 마음이 충돌하면서 목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내 안에서 두 가지 길이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뚜렷하게 두 갈래 길이 보였어요. 첫 번째 길 그대로 고개 숙이고 침묵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사돈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저희 집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수만큼은 잘 키웠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사돈도 만족할 것이고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결혼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저도 원하던 좋은 집안의 사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족한 집안이니까 조용히 있자. 괜한 말했다가 민폐 끼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요. 두 번째 길 내 목소리를 내어 우리 아들을 지켜낼 것인가. 이 길은 더 어려운 길이었어요. 사돈의 말에 맞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민수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돈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결혼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민수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참아라. 민수를 위해서 참아라. 지금 괜한 말했다가 다 틀어지면 어떡하냐? 아니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평생 고개 숙이고 살 순 없어. 민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이 정말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 아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어줄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국화꽃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돈 부부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과 보이지 않는 벽. 마침내 저는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길을요.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을 지켜야 했고, 저 자신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사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희 집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말을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가진 건 별로 없다는 말을 제 입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침을 한 번 삼키고 또 한 번 삼키고 그래도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어요. 사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심판관 앞에 선 죄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어요. 아들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키웠습니다. 이 말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민수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성실함이었어요. 비록 돈이 없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민수야,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해. 민수야,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해. 민수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노력해야 해.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해주면서 키웠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친구 것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연필 하나였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건 누구 거야? 친구 건데. 그냥 가져왔어요. 안 돼. 당장 가서 돌려드려야 해. 그리고 사과해야 해. 그날 밤늦게까지 민수와 함께 그 친구 집에 가서 연필을 돌려주고 사과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민수에게 말해줬어요. 민수야, 우리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야. 민수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자기만 혼자 공부해야 하니까 힘들어 했거든요. 엄마, 저 공부 못해요. 포기할래요. 그때 저는 민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수야,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자.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부터 제가 민수 옆에 앉아서 함께 공부했어요. 저는 중학교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간식 갖다 주고 그랬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용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엄마, 친구들은 다 용돈 받는데 저만 없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게요. 그때도 제가 말렸어요. 민수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해도 돼. 용돈은 엄마가 더 벌어서 줄게. 그날부터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민수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성실하게 키웠어요. 돈으로는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말만큼은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키웠다고요. 그러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뭔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돈이 말했어요.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아, 또 똑같은 소리네. 집안 배경은 없으면서 아이만큼은 잘 키웠다고 하는 전형적인 레퍼토리구나.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한 말이 그냥 흔한 변명 정도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웃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벽이 느껴졌어요. 투명한 유리벽 같은 건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벽이요. 그 벽 너머에는 사돈 부부가 있었고 이쪽에는 제가 혼자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봐도 그 벽을 뚫고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말은 그냥 형식적 변명일 뿐이라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내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평생에 걸쳐서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한 이야기가 그냥 누구나 하는 말 정도로 취급받는다니요. 사돈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우셨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올지 뻔했어요. 결국 돈이고 배경이고 조건이라는 얘기겠죠. 그 순간 내 자존심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와르르르 하고 뭔가 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 올린 자존심, 민수를 키우면서 느꼈던 자부심,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초라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색하게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미용실에서 했지만 그래도 촌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 표정이 가장 초라했을 것 같아요. 기대에 찬 얼굴로 왔다가 점점 위축되고 결국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 옆에 앉아있는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도 분명히 제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가 저런 식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민수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더 부끄러웠어요.
내 목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지고 권력은 저쪽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정말로 공중에서 흩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공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 이 자리에서 권력은 완전히 저쪽에만 있었어요. 사돈 부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저는 그냥 허락을 구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이 성사되고 안 좋다고 하면 결혼이 무산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집안 배경이고 그걸 가지지 못한 저는 그냥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구나. 제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과연 저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희망의 빛.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사돈의 그 비웃음 같은 웃음소리가 계속 귓속에 맴돌았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라는 말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내 옆에서 아들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그 소리가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소리였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단단해 보였어요.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수의 눈이 아주 똑바로 흔들림 없이 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민수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짓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 대학교 면접을 볼 때,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민수가 짓던 그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아,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가 뭘 말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사돈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돈 부부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저도 긴장이 됐어요. 민수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워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가 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셔서 저 학비를 벌어주셨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르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민수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살금살금 나가서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더 일찍 나가야 했어요. 학비도 더 많이 들고 교복도 사야 하고 참고서도 사야 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심지어 2시에 나가기도 했어요. 아직 거리에 아무도 없을 때, 가로등만 켜져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장사 준비를 했어요. 손이 꽁꽁 얼 때도 있었고 비가 와서 손님이 별로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 때문에요. 민수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 다 반찬 장사로 벌어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김치를 담그고 얼마나 많은 나물을 무쳤는지 몰라요. 손이 퉁퉁 부어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민수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제 배경입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가 정말 강렬했어요. 민수가 사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진짜 배경은 이겁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 그게 제 배경입니다. 순간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고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아까는 절망과 좌절 때문에 말이 안 나왔다면 지금은 감동과 고마움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아들이 내 편에 서서 내 삶을 당당히 꺼내어 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수가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일들,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했던 일들을 민수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해주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새벽마다 나가서 자식을 위해 일하는 엄마로 말해주는 거였어요. 가난한 집안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준 집안으로 말해주는 거였어요. 민수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옆자리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왜 울고 있지? 저는 은영이를 바라봤어요. 은영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했던 은영이가 갑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저는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영이가 저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분을 모시고 싶다는 표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가 아니라 모시고 싶다고 말해주니까 제가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조건보다 소중한 건 은영이가 잠깐 멈춰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사람의 진심. 그래요. 제가 그동안 민수를 위해 쏟아부은 건 바로 그거였어요. 돈도 별로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쏟아부었어요. 은영이가 그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조건이나 배경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희미하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민수와 은영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돈들의 질문에도 제가 혼자 대답해야 하고 제가 혼자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민수와 은영이가 제 편에서 함께 싸워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명이 함께였어요. 사돈 부부의 표정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는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민수와 은영이의 말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내 찾은 나 자신의 목소리. 민수와 은영이의 말이 끝나고 나니까 테이블 위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돈 부부가 주도권을 쥐고 계속 말을 이어가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돈도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민수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은영이가 저를 그렇게 지지할 줄도 몰랐을 거고요. 사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웃음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아까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잔을 드는 손도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아까까지는 당당하게 잔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어정쩡하게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사돈댁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또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이야. 지금이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민수와 은영이가 저를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내어 말해줬는데 제가 다시 움츠러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주눅 들며 살아야 하나? 정말로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까지요? 평생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눅 들고 앞으로 명절 때마다 주눅 들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주눅 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요? 내 아들이 내 자존심인데 왜 나는 내 자리를 숨기려 하는가? 이 질문이 더 강하게 와닿았어요. 민수가 제 자존심이고 제 자랑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민수를 키운 제 자신은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민수가 훌륭하게 자란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사실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변명하듯이 미안하듯이 말하는 걸까요? 내가 민수를 이렇게 키운 거야. 내가 그만큼 잘해낸 거야.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각오 같은 거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숨지 말자. 당당하게 말하자. 나는 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잔을 드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었어요. 사돈. 제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차분했어요. 저는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아까는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는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곱게 자란 건 제가 그만큼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가 곱게 자란 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 때문에 버텼어요. 돈이 없어서 민수에게 좋은 걸 사주지 못할 때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속상할 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것도, 손이 부르터도 일하는 것도 다 버티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민수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당당한 민수요.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중요했어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정말로 부끄럽지 않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배경이 없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버텨낸 삶이고, 제가 민수를 위해 살아온 삶이니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여전히 긴장되고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사과할 게 아니라 당당히 말해야 할 것들이라는 확신이요. 오늘만큼은 내 삶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제 삶을 부정해 왔는지 몰라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가진 게 있었다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들로 제 자신을 계속 부정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민수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민수이고 그 민수가 저를 자랑스러워해주고 은영이 같은 좋은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제 삶을 부정해야 하나요? 사돈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그리고 민수와 은영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지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사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드러낸 것 같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진심과 서로의 상처. 제가 마지막 말을 마치고 나니까 테이블 위에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닐까? 사돈들이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한 말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돈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작은 소리였지만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사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 말투부터 달랐어요. 아까는 약간 높은 자세에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돈이 자신의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배경을 강조하던 분이 갑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다니요. 저희 집안이 조건을 따지는 집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도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생했다고요? 저는 사돈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까까지는 완벽해 보이고 우아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내도 며느리도 다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돈 가족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을 다시 봤어요. 아까는 그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자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손이 좀 거칠어 보였어요. 아마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았어요. 은영이도 다시 봤어요.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단단한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쉽게 자란 건 아닐 거예요. 사돈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옛날 기억이 아픈가 봐요. 아내도 결혼 초기에는 정말 고생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살림도 혼자 다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내 덕분이에요. 사돈댁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 그때 기억이 떠오르나 봐요. 그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까까지는 성공한 사업가, 여유로운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더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성공하기 전에 그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은영이도 정말 고생했어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쉽게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은영이가 왜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은영이도 고생해 봤으니까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사돈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곱게 자란 거겠죠.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돈이 민수를 인정해주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존경이라고요? 저를 존경한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것 같았던 분이 지금은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너뜨렸다는 건 지금까지 제가 쌓아 올린 방어막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숨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어막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돈의 말을 들으니까 그 방어막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동시에 일으켜 세웠다는 건 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배경은 벽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큰 반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경이라는 게 저희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배경이라는 건 그냥 각자의 이야기였어요. 각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였어요. 사돈 가족도 나름의 고생과 아픔이 있었고, 저희도 나름의 고생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사돈이 배경을 이야기한 건 저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려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던 건지도 모르고요. 사돈댁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긴장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사돈댁도 긴장했다고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은영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오해였던 거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생긴 오해였던 거예요. 사돈 가족도 저희를 미워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잘 몰라서 어색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진심을 보여준 거였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심은 진심을 부르는 거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배경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을 받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사돈이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사돈댁이 아이들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은영이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민수를 혼자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배운 것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를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사돈댁이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사돈댁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시간이 됐어요. 은영이도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 저 정말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도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들과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나 봐요. 상견례 자리는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을 정도였어요. 사돈이 젊었을 때 실수담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모두가 웃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여보,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부끄러우니까. 사돈 부부가 서로 농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정한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도 덩달아 웃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네, 그럴게요. 사돈댁도 저희 가게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김치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꼭 갈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모두가 환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그럼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면서도 제 손을 잡아줬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당당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제 전부예요. 민수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배경이에요. 이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그 말에 나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눌러왔는지. 민수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기뻐서 우는 거야. 정말 기뻐서, 정말 기뻐서 우는 거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해서, 뿌듯해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눈물로 나온 거였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인정은 사실 내 곁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어요. 사돈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정은 이미 받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인정, 은영이의 인정, 그리고 저 자신의 인정. 민수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은영이가 저를 존경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인정이었어요. 그게 진짜 배경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지금까지 너무 움츠러들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끔 우리는 체면과 조건 때문에 작아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좋은 학벌, 좋은 직업,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배경은 집안의 돈이나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땀과 마음 아닐까요? 정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제가 민수를 위해 흘린 땀, 민수가 저를 위해 보여준 마음, 은영이가 저를 받아들이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배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돈은 없어질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주고받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주눅 들어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시간들,
가족을 위해 흘리신 그 모든 눈물과 땀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자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온 그 모든 추억들이 보물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